멘트 표시합니다. 그냥. 자, 정보 입력 표시. 먼저 정보 입력 표시라면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입력하느냐, 이 오관을 이용해서 하는데, 첫째, 눈으로 보는 것, 시각적 표시 장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각적, 눈으로 정보를 입력한다 이 얘기죠. 시각적, 우리 시각, 눈으로 빛을 각막을 통해 동공, 수정체, 유리체, 망막, 시집에서 뒤내려옵니다. 여기서 우리 암조홍과 명조홍이라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암조홍은 눈이 어두움에 적응하는 시간, 즉 우리가 영화관에 들어갔을 때 그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 암조홍 보통 한 3, 40분,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갈 때는 보통 한 3, 40분이 소요된다. 그 다음 명조홍, 눈이 빛에 적응하는 시간 한 1에서 3분이 소요된다는 것, 3, 40분과 1, 3분. 암조홍과 명조홍, 여기서는 요거 두 가지 한번 보시고, 그다음 눈의 구조는 크게 볼 거 없습니다. 각막, 홍채, 모양채, 수정채, 망막, 맥락막 이렇게 했습니다. 홍채는 카메라로 말하면 조리개요, 수정채는 렌즈요, 망막은 필름이고, 맥락은 어둠상자다. 이게 과거의 기출문제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표시장치, 즉 눈으로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표시장치 중에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있습니다. 정량적, 즉 수치로 정보를 입력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것들. 그 중에서 정목 동침형 한 말이죠. 정목. 눈금이 고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눈목자잖아요. 눈금이 고정되어 있고 침이 움직일 동작, 침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눈금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침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정목 동침형 타입이다. 또 반대로 침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정침, 침이 고정되어 있고, 동목, 눈금이 움직인다. 침이 고정되어 있고 눈금이 움직인다. 여기 요 침은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 몸무게를 체중에 그 몸무게를 알기 위해서 계량대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눈금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눈금이 움직입니다. 이게 쫙 이렇게 움직이죠. 이러한 형태를 정침동목형이다. 그 다음에 디지털은 수치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20kg면 20kg, 30kg, 30kg. 내가 올라갔을 때 60kg, 70kg 이렇게 나타나듯이 이것은 개수형이다. 이것은 정량적으로 표시한다고 해서 정량적 표시장치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정량적 표시장치에는 정목동침형과 정침동목형이 요 용어에 대해서 한두 번 그때 출제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성적이라 했습니다. 정성적 표시는 수치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차를 운전했을 때는 그때는 그 게이지, 오일 게이지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킬로, 지금 현재 얼마다 이렇게 안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은 뭐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현재 기름이 얼마 있고 몇 킬로 달릴 수 있고 그것까지 다 계량화되어 있고 디지털화, 개수형으로 다 나타나잖아요. 디지털로.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온도, 압력, 속도가 변하는 추세 등을 알고자 할 때 색깔별로 알 수 있도록만 해놨습니다. 요즘 소화기도 아직까지는 분말 소화기 보면은 정상은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전을 해야 된다 싶을 때는 황색으로 오다가 레드로 바뀌면 이걸 완전히 교체해야 됩니다. 그것도 정성적 표시장치의 하나의 사례입니다. 분말 소화기. 그 다음에 상태 표시기. 상태, 신호등이 될 수 있겠죠? 상태 표시기. 이 색광이 빠른 순서대로 적색. 색광이 빠른 순서입니다. 적색.
그 다음에 녹색, 황색, 백색. 우리가 눈으로 읽어낼 때 색광을 빠른 순서로 알아낼 수 있는 그 순서가 적색, 녹색, 황색, 백색이다. 제일 위험한 게 적색이죠. 가장 빨리 우리가 색광이 빨리 우리가 알아챌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묘사적 하면 묘사가 뭐냐? 사진이죠. 사진 묘자인데 사진으로 보고 알아내는 것이다. 주로 항공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호의 기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부호의 세 가지 유형은 묘사적 부호, 추상적 부호, 임의적 부호가 있습니다. 묘사적은 사물이나 행동을 단순하게 묘사하는 것으로서 위험 표지판, 해골뼈 모양, 우리 사람 모양을 이상하게 표현되어 있죠. 급성, 독성 물질 표시할 때 이렇게 더 표시합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은 묘사적 부호다. 그 다음에 임의적, 이것은 안내 표지 같은 거, 삼각대 이런 것도 임의적으로 삼각형 주의 표시 이런 임의적 부호다. 그 다음 추상적 부호다. 부호의 세 가지.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해골뼈 모양은 어떠한 부호에 해당하는가 하면 묘사적 부호이다. 그 다음 암호체계에 나옵니다. 암호체계는 암호의 검출성, 암호와 자극은 검출이 가능할 것, 암호의 변별성, 다른 암호와 구별될 수 있을 것, 암호의 양립성, 자극과 반응이 기대와 모순되지 않는 것, 암호의 표준화. 그래서 암호체계의 일반상 암호체계의 네 가지가 만 검출성, 변별성, 양립성, 표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암호의 그 양립성에 대해서 뒤에서 또 다룰 것입니다. 자, 양립성. 이 양립성이 그럼 뭐냐? 자극과 반응들 간의 관계가 사람의 기대와 일치하는 정도로서 양립성 정도가 높을수록 정보 처리 시 정보 변환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학습이 더 빨리 진행되고 그 다음에 반응 시간이 짧아지고 오류가 적어져서 정신적 부하가 감소되는 것이다. 이게 양립성이다. 양립성. 어떤 자극과 반응에 의해서 사람의 기대,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차를 운전하는데 라디오 볼륨을 높이고 싶다면 우측으로 돌리면 소리가 커지더라. 이런 걸 느낄 수 있죠. 그 다음에 주방에서 조리를 하는데 그 가스불을 좀 크게 하고 싶으면 우측으로 돌리니까 우측에 있는 거기 보면 주방에 보면은 보통 가스불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A, B, C, D를 하면은 A, B, C, D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세팅되어 있습니다. 세팅되어 있으면 이걸 A에 여기에 화력을 높이려면 A를 돌리고 B는 B를 돌리고 C는 C를 돌리고 D는 D를 돌리고 사용자의 기대와 일치해서 일치한 사용자와 기대의 일치가 되도록 해서 내가 행동하는 동작이 좀 쉽게 짧아지고 빨라지고 또 오류가 적어지고 이걸 불높인데 이게 만약 안 정했으면 이걸 돌려야 되는지 모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양립성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양립성이다. 그러면 이 양립성에서 종류가 공간적 양립성, 표시장치, 조정장치가 물리적 형태 공간적 배치되어 있다. 주방에 조리돼. 방금 제가 설명한 그런 것들입니다. 공간적으로 표시장치와 조정장치가 물리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공간적으로 딱 정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주로 이제 주방에 조리대라는데 공간적 양립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 양립성입니다. 운동 움직였다 말입니다. 움직였다. 어떻게? 주로 수도꼭지를 우측으로 돌리니까 움직였어. 물이 나오더라. 많이 돌리니까 물이 더 많이 나오더라. 우측으로. 자동차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니까 차가 우측으로 가더라. 움직였어. 레바를 우측으로 돌리니까 크레인이 좌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더라.
이렇게 운동을 해서 움직여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사용자와 기대하는 거와 일치하는 겁니다. 아, 우측으로 레바를 돌리니까 장비가 우측으로 이동하더라. 이게 운동 양립성이다. 사람의 인간의 기대치와 자극과 반응해서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작동 시간이 좀 짧아질 수 있고 오류도 즉 고장도 줄이고 사고도 예방하는 것이죠. 운동 양립성. 그다음 개념 양립성. 개념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학습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를 든다면은 자동차 여기서 개념 양립성 빨간 버튼은 온수요, 파란 버튼은 냉수요. 이 개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화장실에 가면은 이 여성용 그림으로 딱 정해졌습니다. 또 신호등, 또 주차 보면 장애인 주차. 이게 우리 사회적으로 학습되어 있어서 개념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런 것은 개념적 양립성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식 양립성. 이것은 소리로 제시된 정보는 말로 하고 시각적으로 제시된 정보는 손으로 받는 것이 이것은 양식 양립성이라 한다. 그래서 양립성의 종류 4가지. 공간적, 운동적, 개념적, 양식 양립성 4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공간적 양립성과 운동 양립성, 개념 양립성에 대해서 한 사례들 요거까지 체크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있는 겁니다. 개념화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물은 뭐 빨간색. 여기서는 지금 현재 이게 빔 프로젝트 상에는 파랗게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콜드는 파란색, 초록색. 운동 양립성, 레바 뭐 같은 것. 그 다음에 공간적 양립성. 이건 주방의 어떤 조리대가 될 수 있겠죠. 우측과 우측, 좌측은 좌측 이렇게 되는 거. 공간적으로 되어 있다. 공간적 양립성, 운동 양립성, 개념적 양립성. 자, 이래서 시각적 장치, 표시 장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청각적 장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청각적 들어서 데이터를 청각으로 표시하는 장치입니다. 데이터를 청각으로 표시하는 장치로서 신호원 자체가 음일 때 연속적으로 변하는 정보를 제시할 때 사용하는 건데 이것이 청각적 표시 장치인데 청각적 표시 장치, 좀 소리로 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청각적 표시 장치에서는 우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20에서 2만 헬츠다. 여기 하나 표시해 두세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는 20에서 2만 헬츠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데시벨 수준은 요거는 나중에 다시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 및 경보 신호 선택 시 귀는 중음역에 가장 민감함으로 500에서 3000Hz의 진동수를 사용하고 고음은 멀리 가지 못하므로 300m 이상 장거리용으로는 1000Hz 이하의 진동수를 사용하고 신호가 장애물을 돌아가거나 칸막이를 통과할 때는 500Hz 이하의 진동수를 사용한다. 주변 소음에 대한 은폐 효과를 막기 위해서 500에서 1000Hz 신호를 사용하여 30dB 이상의 차이가 나야 한다. 요거 여기서 나오는 수치들이 있습니다. 수치들. 요거 필기에서 잘 묻습니다. 여기서 필기에는 여기다 수치를 바꿉니다. 이건 체크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청각적 표시의 설계의 원리는 이런 종류가 있다. 양립성, 근사성, 분리성, 검약성, 불변성, 양립성, 자연스러운 신호 선택, 뭐 근사성, 복잡한 정보를 나타내고 할 때는 2단계 신호를 고려한 것이다. 이 내용보다는 청각적 표시장치의 설계 원리 5가지가 있다 하는 것 좀 체크해 두십시오. 양립성, 근사성, 분리성, 검약성, 불변성. 그 다음에 청각장치와 시각장치의 비교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비교할 때는 서로 반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는 반대다 이렇게
반대라는 개념으로 청각장치만 보도록 합시다. 청각장치만. 청각장치입니다. 소리를 들어서 전원이 간단하다 하면 전달하는 말이, 즉 말이 간단하다. 전원이 짧다 하는 말은 전하는 말이 짧다. 전원이 후에 재참조되지 않는다. 재참조되지 않는다. 전원이 시간적 사상을 다툰다. 전원이 즉각적 행동을 요구한다. 수신 장소가 너무 밝거나 암종 유지가 필요하다. 직무상 수신자가 자주 움직일 때, 수신자가 시각계통에 과부할 때 청각장치를 사용합니다. 청각장치. 청각장치 사용. 다음 중 청각장치의 사용에서 맞는 것은 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전달하는 말이 간단하다, 짧다, 재참조되지 않는다, 시간적 사상을 다룬다, 즉각적 행동을 요구한다, 수신 장소가 너무 밝거나 어두움의 유지가 필요하다. 이렇게만 딱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전달하는 말이 간단하다, 짧다, 재참조되지 않는다, 시간적 사상을 다룬다, 즉각적 행동을 요구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시각적 장치는 이와 반대니까 이걸 같이 보시게 되면 이것이 저것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치만 우리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검출 이론이 있습니다. 신호검출 이론. 신호검출 이론은 사람이 자극을 감지해서 신호를 할 경우에 잡음이나 소음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질 때 이것이 잡음이다 아니면 이것이 신호다, 이것을 검출, 알아낸다, 그 얘기입니다. 신호를 줬습니다. 그러면 신호를 줬는데 신호다, 아니다, 이건 잡소리다, 이것을 알아내는 것, 검출하는 것, 이것을 신호 검출 이론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 신호 검출의 개념이 그런 거고, 자 그러면은 신호 검출에서 작업장에서 잡음과 비상벨 소리, 신호를 줬는데 이것을 찾아내는 이론. 작업장에서 현장에서 기계 소리도 돌아가고 뭐 팬 소리도 돌아가고 모터 소리도 돌아가고 막 시끄럽습니다. 프레스 돌아가는 소리, 뭐 컴프레셔 돌아가는 소리 막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또 작업에 대한 장비에서 작업에 대해서 또 경보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의 신호거든요. 잡음이 아니고 신호입니다. 부저 같은 소리. 그것을 이것이 부저 소리냐, 대피하는 소리냐, 아니면 저기 잡음이냐, 이것을 알아내는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시그널입니다. 시그널. 소음은 노이즈를 해서 자극과 판정입니다. 자극은 신호를 줬는데, 판정은 신호로 들었다. 신호를 줬는데 신호로 판단했다. 이거는 적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히트, 적중했다. 또 소음을 주었는데, 소음 소리가 났는데 저기 신호로 무슨 신호로 판정했다. 이건 잘못 알아들었다, 이 말입니다. 잘못 판정했다. 미스했다. 또 자극은 신호를 줬는데 나는 못 들었다, 이 말이에요. 못 들었다. 나한테는 신호가 없었다. 이거는 거짓, 잘못됐다. 허위. 신호와 검출 이론에서 그 다음에 소음을 주었는데, 자극은 소음을 줬는데 신호가 없음으로 판정했다. 즉 소음을 주었는데 소음을 알아차렸다. 소음을 줬는데 소음을 알아차렸다. 맞죠? 그러면 이것을 정기각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기각, 부정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기각은 이거는 군사적인 용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사적인 용어. 이 정기각은 신호 탐지 실험에서 자극이 나타나지 않을 때 신호가 탐지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경우 올바른 반응이다라는 뜻으로 정기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기각이라.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레이더 관측병이 보고 있는 레이더 화면에 점이 하나 딱 찍혔습니다. 레이더에 점이 하나 딱 찍혔습니다. 전방에서 모니터에 점이 하나 딱 찍혔습니다. 이 점을 보고
적기가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적기가 나타났고 보고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멀리 있으면 이것이 점으로 나타내지만 그게 적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적기가 나타나고 보고했는데 그게 적기가 맞다 하면은 히트, 적중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적기라고 보고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적기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잘못됐다, 거짓됐다, 허위, 오경보다, 오정보다. 그 다음에 적기가 나타나는데 이거 아예 보고 자체를 안 했습니다. 적기가 맞는데 적기가 보고 자체를 안 했다. 이건 미스다. 오류, 누락. 그 다음에 적기가 자극은 이 점을 보고 적기라고 보고 하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보면 이것도 적기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았다. 이것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점이 찍힌 걸 보고 적기가 나타나고 보고했는데 실제가 적기였다면 히트고 실제로 적기가 아니었다면 팔살람, 거짓. 점을 보고 적기가 아니고 어디 새라도 날아다니는 생각해서 보고를 안 했는데 실제로 새가 레이더의 근처에 날아 있었다면 그것은 정기각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새가 아니라 실제로 적기가 되었으면 그것은 미스가 되는, 오류가 되는 거죠. 새가 아니라 실제로 적기였다면 그것은 거짓, 허위. 이런 것이 STD 신호 검출 이론에서 한 예를 이렇게 여기다가 적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신호 검출을 응용하는 분야는 품질 검사, 의료 진단, 교통 통제에도 사용을 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출 문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신호 검출 이론의 설명